일단 고춧가루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네, 고춧가루. 그리고 조청이 핵심입니다. 아, 핵심이에요? 물엿이 네, 아니라 저희는 조청입니다. 물엿을 아예 안 쓰고 네네. 조청으로 맛을 내거든요. 자연스러운 단맛을 이끌어내려고 네, 조청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단맛이 약간 더 고급지잖아요. 그쵸. 단맛인데도 네. 풍미도 있고. 그리고 황설탕, 좋지. 예, 황설탕 넣어줄게요. 황설탕. 그리고 여기 이제 양파분하고 마늘분 준비했거든요. 양파가루. 양파 마늘가루. 가루요? 네네. 다진 양파, 네. 다진 마늘 네. 이렇게 넣는데 가루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제 시판용 맛을 낼 때는 가루를 쓰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오. 그리고 후르츠 칵테일 캔 이렇게 좀 큰 마트 가면 팔잖아요. 네. 그거 가른 거거든요. 오. 요거는 뭐 파인애플 같은 거 통조림 갈아서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후르츠 칵테일이 좀 더 신맛이 덜해서 후르츠 칵테일 간 게 조금 더 이게 드시긴 편하실 거예요. 다르다. 벌써 지금 되게 달라요. 그리고 이제 짠맛을 좀 표현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이제 불고기 소스거든요. 오, 불고기 소스. 아, 그 파는 거요? 네, 뭐 불고기 소스 씨땡, 양념? 뭐 청땡 오, 이런 데 네네네. 파는 네, 그 불고기 양념장. 양념. 네. 예, 그거 10g 넣겠습니다. 저거 진짜 자주 사용해요. 네, 그냥 간장을 안 쓰시고 그 불고기 양념을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풍부한 짠맛? 근데 진간장 같은 경우에 넣으면 너무 간장 맛이 딱 강해서. 맞아요. 강하거든요. 저는 진짜 다이어트 할 때도 떡볶이는 진짜 포기를 못 해가지고 포기 못하죠. 제가 또 매운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만들 때는 뭐 카레 들을 때도 있고 매운 카레 그리고 불닭 소스. 맞아. 그것도 맛있어요. 그것도. 근데 제가 넣는 거랑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너무 많이 달라서 신세계, 신세계.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해요. 맞아.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소고기 그 조미료 되게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 고향의 있죠. 맛. 네. 저거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들어가야죠. 네. 고양이 맛. 떡볶이는 들어가야지. 다 아는 반칙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진짜요? 아, 오늘 말이죠. 되게 시판용 소스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편안하네요. 그러네요. 집에 다 있어요, 저거. 네, 20g 넣겠습니다. 네. 많이 드는데 꼭 들어가는구나. 야, 쑥스러워서, 쑥스러워서. 아니, 이종임 선생님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마법의 백색가루. 네. 그리고 마법의 백색가루. 네. 아니, 저는 영준 셰프님이 되게 재밌는 게 유난히 지금 몸이 이렇게 기울으셨어요. 제가 만든 떡볶이하고 좀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오, 그래요? 근데 저거를 대처할 수가 없어요. 네, MSG는 부족한 맛을 딱 살려주는 거잖아요. 네네. 식약처에서도 위해성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네네. 아무리 뭐 드셔도 위해성은 없는데 이제 그 조미료 맛이 익숙해지면 그 담백한 그 맛을 이제 반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좋아하시는 분은 넣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시판용 하는 거는 맛있어야 되니까 이제 많이들 넣게 되지요. 이거 장기까지 다 공개하는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희 가게만 좀 피해서. 아니, 저 양념은 무조건 맛 보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맛있죠. 그리고 완성된 양념은 이제 팬에 한번 볶을게요. 아, 팬을 볼까요? 양념도 팬에 볶는 아니, 근데 저는요. 떡볶이 양념 소스를 볶는다는 거는 듣도 보지도 못했어. 저도. 근데 볶아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텁텁하거나 조금 떫은 맛이 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볶아주시면은 맛 자체가 이제 좀 잘 어우러지는 그런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볶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야 되나요? 기름하고 이 양념들이 네. 잘 어우러져서 하나처럼 고추장처럼 되거든요. 네, 그 정도만 볶아주시면 돼요. 너무 오래 볶으실 필요 없고요. 고소한 향이 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딱. 보관도 오래 할 수 있나요? 일주일 이상은 보관이 가능하고요. 중간에 한 번씩 뭐 꺼내서 프라이팬에 한번 볶아서 또 보관하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 네. 지금 이 순간 셰프님 그대로 계세요. 그 각도. 약간 그 각도. 그대로 계세요. 누구 닮지 않으셨어요? 아니, 닮았어. 진짜 얼굴이 닮았어. 사실 우리 셰프님 윤재욱 셰프님이 셰프계 김남길로 되게 많이 닮았죠. 많이 닮았어요. 그거 한 8년 전에 이제 아니, 그 허재 씨 아들 허웅 씨도 조금.
진짜 고추장처럼 합쳐졌어요. 야. 네. 저 소스 만들어가지고 전 유리병에 펜으로 적어놓을 거예요. 75억. 75억 양념장. 저거 들어가면 안 맛있을 그러니까요. 음식이 없을 그쵸, 거 다 같아요. 맛있어. 다 맛있을 것 같아. 셰프님 약간 그 닭꼬치랑 그 파 이렇게 끼워갖고 꼬치에다가 와. 발라서 술에다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여러 가지 뭐 집에서 조금 단맛 있는 요리 좋아하시면 네. 뭐 제육볶음이든 어디든 쓰실 수 있어요. 향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단 데친 시래기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좀 질긴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윗부분에서부터 네, 밑동부터 껍질을 벗겨주시고 네. 이 시래기를 부드럽게 하고 네. 감칠맛을 배게 하기 위해서 네. 볶아서 쓸 거예요. 볶아서. 잘 먹는구나. 잠시 후 시래기 떡볶이 비법이 공개됩니다. 이 시래기를 네. 부드럽게 하고 네. 감칠맛을 배게 하기 위해서 네. 볶아서 쓸 거예요. 볶아서. 잘 먹는구나. 셰프님 그러면 이 시래기를 살짝만 볶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막 흐드러지게 좀 많이 볶는 거예요? 한번 떡볶이 넣고 끓일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뭉개질 정도로 볶으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좀 풀어지긴 해야 돼요. 부드러워질 정도. 네, 좀 부드러워질 때까지는 네. 볶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진 마늘, 마늘. 네, 다진 마늘 20g 넣겠습니다. 우리가 간을 해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야채라든지 식재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제일 1번, 1순위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네. 시래기라고 시래기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몸에 엄청 그래서 좋대요. 급성으로 간 손상이 왔다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시래기를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네. 간이 해독이 작용이 일어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시래기 떡볶이는 단순히 맛있는 떡볶이가 아니라 네. 건강한 떡볶이라고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왕 떡볶이 먹을 거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겠네. 네, 네, 마음 네. 편하게 더 많이 먹겠다. 시래기 떡볶이. 시래기 볶으니까 향 너무 좋죠? 그리고 들기름을 좀 넣어줄게요. 네, 들기름을 넣고. 아 너무 가을가을하다. 진짜. 그리고 향 들깨가루를 너무 좀 좋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맛 무장이네요 지금. 그리고 저희 간장, 네. 네, 간장 10g 정도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또 한 번 잡아주는구나. 냄새 봐. 이대로 밥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맛있을 것 같은데. 이 또 마법의 백색가루. 또 나왔어. 네, 요거 5g 넣어주시면 5g. 아니 근데 이미 충분히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고기도 왜 여기서 있지? 원래 이게 좀 파는 떡볶이 맛은 네. 충분히 조미료가 들어갔다고 생각되실 때 한 숟갈 더 넣는데 약간 좀 과하다 싶어도 괜찮다. 살짝, 살짝 과하다 싶어도 예, 괜찮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네. 후추 한 꼬집 정도랑 소금 약간. 어느 정도 볶아요, 셰프님?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물 자체가 좀 색이 이제 네네. 진해지거든요. 익혀졌어요. 네, 여기에 혹시 조금 질기거나 이럴까봐 물을 조금만 마지막에 불러서 한 번만 끓여줄게요. 이미 향은 나물 맛집 향이 그냥 확 때려주네요. 물이 거의 좀 쫄아들면 네, 불을 네. 꺼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떡볶이 끓여볼게요. 네. 일단 물을 한 500ml 정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셰프님 근데 저는 떡이랑 물이랑 양념장 그거 다 한꺼번에 넣거든요. 근데 원래 네, 순서가 근데 중요하죠. 뭐 네네. 넣고 뭐 넣고. 일단 물 올리시고 떡은 지금 같이 넣어줄 거예요. 아 지금 넣어요? 네네. 떡은 같이 끓여주시는데 이제 떡이 안에까지 좀 확 퍼져야지 안에 양념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떡은 같이 끓여주시고 밀떡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넣고 끓이면 생각한 거 이상으로 부풀어요. 네. 그거 부풀 때까지 좀 끓여주셨다가 조리하는 게 안에까지 양념이 잘 배게 할 수 있습니다. 와.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네네. 이렇게 떡이 좀 끓기 시작할 때 설탕을 조금 넣어주시면 왜요? 어떤 효과가 이게 있어요? 떡 안에 있다 소스의 단맛이랑 같이 이제 좀
잘 어우러지게 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떡 자체가 이제 좀 윤기가 나는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삶으실 때 설탕을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주 조금 넣으셨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이건 정말 새로운 비법이다. 그리고 설탕. 이제 보시면 떡이 좀 부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아, 지금 이 지금이다. 타이밍이구나. 네. 네, 이제 양념장 넣겠습니다. 맛이 없을 수 없는 양념장이 드디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양념장 잘 풀어주네요. 아, 진짜 윤재영 셰프님 떡볶이를 먹어봤을 때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의 간이 제대로 싹 다 배웠지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비법 때문이었어요. 그 윤 셰프님 지금 아직은 이렇게 국물이 좀 물른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이렇게 조리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간은 어느 정도로 계속 조린다고 보면 돼요? 저희 떡볶이는 국물 떡볶이는 아니거든요. 네. 걸쭉한 떡볶이. 맞아요. 걸쭉한 거. 양념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국물이 졸아들 때까지 좀 끓여주시면 돼요. 계속 그냥 이렇게. 그리고 어묵은 네. 너무 일찍 넣으면 퍼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양념이 다 끓고 나서 나중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냄새 나네. 파 넣어주시고요. 비법을 알고 지금 나니까 빨리 빨리 떡볶이 보니까 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자마자 막 그 맛있는 떡볶이 집으로 딱 가면 이 상태일 때 실망해요. 우리는. 맞아. 언제 만들어줘. 그때는 오뎅 먹으면서 오뎅 꼬치 먹으면서 아니면 네. 떡꼬치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시래기 들어갑니다. 이제 시래기가 이때 들어갑니까? 들어가는군요. 네. 다 끓이고 얹어 드셔도 맛있는데 네네. 일단 좀 들어가야 맛이 이제 어우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기에도 고소한 이거를 들깨가루면 좀 넉넉하게 넣고 같이 끓여주세요. 이걸 거의 다 섞으니까 쓰레기에 정말 구수한 맛들이 다 떡볶이에 다 배겠어요. 점점점 국물이 아, 맛있겠다. 쫀득쫀득하게 오, 자박자박해요. 진짜 눅진눅진해지네. 와. 국물이 쫄고 있어요. 이 향 봐. 향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 나 이제 완성됐어요. 양념이 연매출. 찰떡. 연매출 75억 원에. 색깔 성공자. 비주얼 완벽하다. 요윤 씨, 저 떡볶이는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죠, 느낌이. 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이게 네. 저 원래 시골 밥상도 엄청 좋아해서 아. 시래기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네. 근데 또 떡볶이도 너무 좋아하니까 정말 진짜 너무 떡볶이와 먹고 싶다. 시래기의 환상적인 조합.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네, 저게 있었어. 저게 있었어요. 공명처럼 또 네. 시래기가 들어가는 저는 저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벽하다.